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의 톡톡수다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또 푹 빠진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겪었던 에피소드를 설명드렸는데요. 저번에 제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뽑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했고 그게 감동받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에는요. 북한 말에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가 있는데 이렇게 집단주의 정신을 강요하는 북한 사회에서 국가 일은 보수가 없는 무보수 일이고 개인의 장사는 개인의 이익을 차지하는 일에 습관된 제가 여기에 와서 국가를 위한 일, 또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불편함과 또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속상해하던 이야기를 적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제 국가 공무원을 하거나 또 국가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직업을 잘 잡았다. 정말 늙음하게 노후가 준비가 되고 노후 대비가 잘 돼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북한에서는 국가 일을 하던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연료 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해서 그들의 삶을 국가가 전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지만 가치가 없는 연금은 여러분 연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있어서 정말 북한에서 경찰이 부르거나 보위원이 부르거나 또 회사의 당비서가 부르거나 회사 사장이 부르면 무조건 나한테 저에게는 손해나는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르면 뭐를 내라는 거였고 또 대학을 가서 소대장 비서가 부르면 또 시험 기간에 뭐를 내라 그거였고 인민반장이 찾으면 또 이번에 충성의 외화벌이 비롯해서 인민군 지원 물자 또 어느 돌격대 지원 물자 이렇게 개인의 것을 뺏어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회사 사장이 찾아도 오늘 공짜 식사 몇 테이블 이런 거를 줬었고 보위원이 찾으면 무조건 누구를 감시해라 너의 직장 누구가 어떤 동향이 있는데 그게 맞냐 남의 뒷조사를 하는 거였고요. 경찰에서 저를 부른다 하면 최근에 네가 무슨 장사를 해서 이만큼 이익을 벌었는데 이익을 얻었는데 너 그거 불법인 거 알지? 죄송해요 하면 얼마 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항상 이렇게 국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저를 찾았을 때는 저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가 습관됐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저를 안 찾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그때 당시 이제 제 일당이 7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 75,000원 내가 노력했는데 다른 그 보수 정말 불법도 안 하고 남의 비유도 안 맞추고 사장님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녁이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손에 쥐어준 그 75,000원이 저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내가 벌고 있는 이 하루 일당을 누구한테나 자랑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엄마랑 나랑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우리 재밌게 오손도손 살자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 담당 형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형사 전화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경찰이 전화했을 때 안 받으면 그게 정말 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담배 한 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몇 번을 거치다 보면 담배 10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받았더니 지영씨 요즘 시간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시간이 안 돼요. 저 요즘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영씨 어느 기간에 그것도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이렇게 군복 입은 분들이 이런 기간에 가서 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영씨가 평양에서 살다가 왔고 북한에서 이렇게 장사도 해봤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 시장 사회가 지금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시장 경제 활동과 또 북한의 이제 경제 활동, 개인이 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같은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는 식당 경영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러고 잘 줄 몰라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감추지도 말고 더
벌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고 그냥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갈게요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줄은 모른다. 나는 그 이야기가 자신이 없다 한 이유는 지금도 생각을 해봐도 내일 하루 일당을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75,000원 못 벌잖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가야 되냐고 했더니 뭐 11시까지, 10시 반까지 가면 좋다고 그러면서 1시간만 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심 식사는 그쪽에 이제 맛있는 거 사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도 필요 없었고 내일 하루 아르바이트 못 나가면 75,000원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형사님에게 하루 못 나가면 돈을 못 번다는 말은 못하고 지금 같았으면 하죠. 그런데 그때는 오직 그 북한에서 경찰에는 복종하고 보이부에도 복종하고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북한에서 정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하지만 저희가 전체가 하나를 저를 위해서 조직이 희생한 일은 없고 100% 저희가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일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부르고 그 국가기관에 가서 내가 증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당연히 국민의 도리로 북한에 경험했던 일을 설명드리는 게 이게 전체를 위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의견도 못 부리고요. 다음날 그것을 찾아 떠났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 떠나서 이제 정문 앞에 가니까 진짜 시간을 딱 맞춰서 이제 인물 좋으시고 체격 좋으신 분이 저 데리러 나오신 거예요. 김정 씨예요. 그래서 네 하니까 딱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정말 그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김일성 시신이 묻혀있는 그 태안궁전에서 이런 군인들을 봤는데 여기는 정말 군대들이 멋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구경을 막 하면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이제 물어보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 성심성의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난감한 일은 그 이후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으시더니 거기에 이제 책임자 같은 이제 지위가 높으신 분이 야 김정씨 내일부터 열흘 동안 더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그냥 새카맸어요. 열흘이면 여러분 75만 원이에요. 제가 오늘 75,000원 잊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75만 원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데 걸렸지? 거의 올가미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견도 못 부리고 얼굴 인상이 말이 아니에요. 저 지금 좋아서 말하는 것도 웃음이 별로 없는데 진짜 기분 나쁘고 인상 쓰면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인상 탁 이러고 쓰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점심 밥을 사주셔서 별로 밥이 내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분이 지영씨 통장 번호 하나 적어주고 가요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내고 있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래서 제가 아니 통장번호 그렇게 함부로 알려주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원에서 저희 교육받을 때 통장번호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사기꾼이 득실득실 하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장번호 알려주면 통장에 여러분 제가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냥 100만 원 있는 데서 20만 원 써서 80만 원 있었는데 뭐 아르바이트 7만 5천 원씩 한 보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가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언제 온 거는 다 알고 직행인 것도 아니까 그분이 그런 경험이 아마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했어. 지영씨가 통장 번호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니까 바꿔달라 그랬어. 그래서 저희 형사님이 지영씨 통장번호 알려줘도 돼요. 아니 형사님 하나원에서는 통장번호 알려주지 마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 통장번호 물어봐요? 그러니까 형사님이 지영씨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 그게 없어지면 내가 줄게. 통장번호 알려주래요. 그래서 형사가 담보했으니까 경찰인데 그래서 통장번호 적어드리고 형사님 내일부터 또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유 역시 우리 지영씨는 괜찮다니까 내일 또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 가뜩이나 돈이 없는 나한테 내일부터 또 일당을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왔거든요. 집에 왔는데 오늘 저를 데리러 나왔던 그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지영씨 많지는 못하지만 오늘 와서 이제 수고하신 거 입금해 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입금?
근데 그때는 정말 여러분 정말 초창기여서요. 핸드폰에 알람이 띵동 오는 것도 제가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내려가서 인출계 가서 통장을 탁 놓고 통장 정리 쫙 했거든요. 여러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보다 엄청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거 뭐야 막 이러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일을 해도 돈을 주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뭐야? 북한에서 살았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궁금한 것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이게 돈이 된다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 흘러간 시간에 대한 추억을 말했는데 이게 돈이 된다고? 정말 황당했죠. 그래서 아 정말 대한민국은 이게 너무 돈을 버는 게 쉬운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무원을 하거나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없이 그냥 자각적인 책임감에 강요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성립이 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 있구나, 보상이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다음날부터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그냥 어깨에 날개 달린 듯이 뛰어다니고 뛰어오고 했죠. 그래서 열흘 동안 가서 다양한 북한의 정말 제 기억을 깡그리 빼서 정말 이분들에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정말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도 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시그시 제기되는 너무 궁금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루 종일 수다를 저글저글 떨면서 그분들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저는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열흘 동안 날아가는 마음으로 거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제가 항상 감동받았던 게 평생을 당을 위해서 일하신 이모님도 있고 또 삼촌도 있고 또 저희 아빠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의 노후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았다. 저희 이모는 지금 퇴직을 하시면서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도매로 넘겨주는 빵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노후가 보장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국가가 노후를 대비해서 정말 아껴주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헌신을 돈으로 정말 경제로 보답이 꼭 있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서 지영이는 정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런 구호는 바로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아닌가 또 대한민국에 꼭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위한 일에도 헌신하고 또 개인을 위한 일에도 헌신하면서 서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라도 뭐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신나게 열흘을 보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에서 배급과 얼마간의 월급이라도 주면 이 북한에서 주고 있는 이 배급 가지고 한 달에 반이라도 살 수 있으면 우리는 국가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10년을 건설하는 이 아파트 빌딩부터 농사부터 시작해서 얘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불리게 먹이고 또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옷이라도 입혀주면 정말 군복무를 잘할 것 같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평생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일을 하고 나중에 물러났을 때 퇴직을 했을 때 국가에서 나의 늙음학을 책임져 준다면 정말 비리도 저지르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의 노력이 그냥 나의 열정이 또 그리고 뭐라 그럴까 여러분 공정함이 내가 국가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서로 비리를 저지르고 서로 눈 감아주고 또 불법이 합법 위에 올라서고 또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정말 하나는 전체를 위해 희생했던 사회에서 살던 지영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국가 일을 하면서도 땅땅 돈을 주는 그 감격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형사님이 전화 오면 너무 잘 받았고요. 또 제가 가서 설명드린 분들이 또 지인을 소개해서 지영씨 어느 날
맨날 1시간 동안 와서 좀 이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목소리가 업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면 돼요 막 이렇게 했던, 지금도 그런 소식을 계속 기다리고 또 그런 일이라면 발벗고 뛰어다니는 지금의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도 재미나게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왕 들으셔서 저희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지영이었습니다.